Shalom, Korean brothers and sisters. Shalom from Israel, from Judean Hills area of Jerusalem. So my name is Michael Bina, Pastor Michael Bina from the city of Sderot, and I would like to tell you Mazal Tov, happy anniversary of Brat TV. You supporters of Israel, you are voice for the heaven, and also in this such a difficult time for our country and nation, you stay for us and raising your voice also for our people. So I want to bless you, continue your way. This is God's way, and God bless Korea and bless each of you. Shalom. Shalom, Brad TV. You guys do an amazing job being faithful stewards of what God has given you and sharing the good news. You know how much media in this world is dark. It's a dark place, but you are shining a bright light, Brad TV, and 10 years going strong. I can't wait to see what God will do with the next 10 years coming. Thank you for being such a friend to Israel and for really expressing the stories that people wouldn't get to hear, meeting the people that no one would get to meet. So thank you for doing the legwork and being faithful. I wish you and bless you out of Israel here. אנחנו מברכים אותך בשם ישוע שאתם תצליחו ותקבלו את כל התקציבים ואת כל מה שאתם צריכים לעשור הבא. May God richly bless you from Israel.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말지를 두고 사실은 뭐 그동안 말들도 많았고 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를 조금 접어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전쟁,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일단 휴전해라, 끝내라.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단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예 암살 이후 2주차가 지났지 않습니까? 뭐 설왕설래가 많았고 바로 공격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서로 이제 설레발이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소음과 신호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기사가 몇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테헤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 매체를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그 중동 주변국 테헤란과 소통하고 있는 외교 창구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가자 종전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협상 지연이나 결렬시키면 당장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조건부가 되는 것이죠. 협상이 가자 전쟁 종전에 관한 이제 협상이고 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은 주 유엔 이란 대사 역시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현재 중인 종전 협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진행할 것이다. 명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란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일단 그럼 왜 태도가 바뀌었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란은 지금 출구 전략을 찾고 있어요. 오프램프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전면전 붙으면 죽어요. 지금 다 박살납니다. 이란이? 예. 이란은 군대가 없어요. 대리 세력이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해요. 헤즈볼라하고 가자, 하마스가. 이게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있잖아요.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그냥 관리부서고 실제 병력을 운영하는 거는 이제 헤즈볼라하고 하마스예요. 실병력은. 그러니까 요거 박살 내면은 얘네들 정권 무너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반격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끝장을 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꼬랑지를 내린 거고, 그 신정체계가 붕괴돼요. 가뜩이나 국내 정치도 안 좋은데.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되돌아가서 10월 7일 학살 테러의 그 전략적 목표가 뭐냐는 거죠. 이란이 저지른 거 맞아요. 하마스의 사주에서. 핵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가 1번, 두 번째 당시 사우디 이스라엘 정상화를 저지하는 게 2번.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시간을 지연했으니까 목표를 달성했어. 이제 추구 전략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구 전략이 뭐냐면 가자 전쟁을 갖다가 종전이나 영구적 휴전으로 이렇게 마무리해놓고 빠져나가는 거. 이게 가장 지금 그들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서 제일 중요해요. 빠져나가는 추구 전략이. 그래서 이제 카타르, 이집트의 여기서 벌어지는 이제 그 중재 협상에 대해서 이제 약간 조건부로 이란이 걸고 넘어졌고 있다라는 게 현재 분석입니다. 근데 이대로 종전하면 안 돼요. 전쟁 끝내면은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인질들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100여 명의 인질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인질들이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전쟁 끝내면은 어떡합니까? 그 인질들은 뭐 끝까지 못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종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난 12일 날 8월 12일이죠.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자지구 영구적 휴전이 우선 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아
중국의 외교부장이 그런 얘기하고 또 이란도 그런 입장이고 이게 서로 이 중국이 이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란도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양측의 이제 어떻게 보면 견해가 일치하는 거예요. 국가 이익이 각자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왕의 부장이 가자지구 영구적 휴전이 더 급한 일이다라면서 거기다 방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확전 반대의 메시지를 명징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란의 주권이 이번 암살로 훼손된 건 동의한다. 하지만 절제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박수를 보낸다라면서 사실상 그 이란 공격에 대해서 약간 좀 캄다운하라는 논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공습을 찬성하는 발언으로 이게 만약에 외교부 커뮤니케가 나왔으면 이제 무기 지원이나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겠지만 오히려 영구적 휴전에 방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가자 지구에서. 그러니까 모양새는 뭐냐면 외교적으로 표피적으로 보면 중국이 대국으로서 미국 다음의 대국으로서 우리가 이제 중동 정세에도 평화를 위해 기여한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도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그 통 큰 모습을 보여준 거고 이란도 지금 빠져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받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솔직히 중동에서 우리도 절제력 있는 이슬람 국가야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홍보 상태, 그러니까 외교 홍보전에서 서로 윈윈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란의 정유시설을 많이 또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 각자의 국가 이익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서로 누가 말려줬냐라는 얘기인데,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이란이 조금 부탁한 것 같아요, 중국에. 왜 그런가 하니. 그러니까 우리를 말려다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교 커뮤니케는 밑에서 이미 조율을 다 해요. 그리고 공식적인 것만 발표한 거거든요. 사전에 조율을 다 마쳤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익 관점에서 이래요. 이란은 지금 현재 중국의 전용 주유소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테러 금융 제재 금수 조치에 걸려 있지만 사실상 이걸 거래하는 건 중국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란의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안정적인 원유 수급이 핵심입니다. 자꾸 미국이 이제 방해하니까. 그 지금 미중 대결 중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유 수입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국가 이익에. 근데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IDF의 대이란 응징 보복 그 타겟 패키지에 이란 정유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핵시설을 넣을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가 많지만은 정유시설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전면전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 중국한테 이제 치명타죠. 원유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확전 메시지를 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결기 있는 보복에 불안을 떨고 있는 이란의 이익과 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과 누가 뭐 꾸짖었냐 이것보다는 모양새는 그렇지만은 실상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는 건 거고 그러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스탠스입니다. 그 지난 4월에 이란 이스라엘 그 약속 대련처럼 이렇게 했더라면은 이런 커뮤니케가 안 나오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완전 노선 변경했습니다. 선제 타격 전면전입니다. 이걸 선언을 했어요. 강력한 억지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이제 말리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선제 타격 전면 불사가 중동 지정학은 물론 전 세계 지정학의 그 셈법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스탠스 하나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강력한 결기가 사실상 억지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 공격을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격 의지라는 것이고 바이든 같은 뭐 확전 방지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이 강력한 스탠스, 요런 국내 정치의 안정하고 이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굳이 이란을 향해서 선제 공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선제 타격이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선제 타격 독트린의 핵심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크리티컬한 순간에 끝까지 기다렸다가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최근에 이란이 무슨 스텔스기를 도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락고에서 이거 주유하거나 미사일 드론 주유할 때 이런 준비 태세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거를 이제 사전에 징후를 포착해서 작전 반격 직전에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이거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이 선제탁 독트린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 계속 긴장감에 몰아붙이는 겁니다. 물론 이란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때릴까 말까 가자 협정에 자꾸 이걸 갖다가 연결시켜가지고 국내 정치를 불안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인질 유족들 상대로 해서 심리전을 펼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선제 타격 독트린을 갖다 맨 1번으로 딱 해놓으면 이란도 긴장합니다.
왜? 우리가 너네가 준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때릴 거거든.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 독트린으로 이제 바뀐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에 갇혀서 미국만 눈치 보는 이런 거에서 완전 탈피했다고 보여집니다.